대한민국은 폭풍 전야라. 운명의 날 다가온다. 무슨 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폭풍 전야냐?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다 설명을 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여기 있죠. 헌법재판소를 주변으로 차벽이 꽉 메웠습니다. 차벽이. 완전히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은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게 내일 11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11시. 그렇게 되면 지금도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계속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충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되면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인가 아마 불안하고 진짜 불안할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은 폭풍전야라는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8인이잖아요. 8인 체제인데 진보가 3명, 중도가 3명, 그리고 보수가 2명입니다.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어떤 식이든 말입니다. 어떤 식이든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은혁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마은혁이 임명이 안 돼도 혹은 임명이 됐더라도 결과는 뒤흔들지 않는다. 이 정도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8대0이야. 8대0. 그럼 마은혁이 와서 뭐 9대0이 되는 거나 8대0이 되는 거나 탄핵 심판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4대4야. 그러면 마은혁이 와도 뭐 5대4가 돼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복귀를 하는 거죠. 그죠? 5대4가. 다시 말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오든 안 오든 그 사람이 이 헌법재판관의 영향에 안 미친다.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게 여러분 진짜 폭풍전야가 폭풍으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예측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5대3으로 지금 기각이 될 거냐. 5대3으로 기각이 되는 것은요. 마은혁 재판관이 왔을 때 이게 6대3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6대3이 됐을 때 마은혁 재판관 왜 임명 안 했어? 이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8대0이 됐다. 마은혁 재판관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뭐 와도 9대0인 거고 안 와도 8대0인 거니까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소. 현재까지는 지금 8대0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챗 GPT도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각 쪽도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4대4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장기화된 평의에도 재판관들이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래서 각자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면 4대4가 되는 거예요. 4대4가 되면 마은혁 재판관이 오든 안 오든 5대4가 되는 거나 4대4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혼란을 그만큼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용인데 7대1이나 6대2입니다. 이 경우는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헌법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을 내면 한 명이나 두 명이 소수 의견을 내서 결국은 7대1이나 6대2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8대0으로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4대4로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느 쪽이 됐든 여러분 저는 나라의 분란과 나라의 혼란이 더 이상 치닫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는 4대4가 가장 공평한 거라고 보는데 8대0이 되면 되겠지만 좌파는 절대로 말입니다. 좌파. 이 정계선, 이미선, 문형배 이런 분들은 절대로 찬성 쪽으로 안 찍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5대3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5대3은 굉장히 위험하니 4대4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해봅니다. 예측은.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어떤 극단적인 혼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경제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경제 유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직에 만약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요. 4대4가 돼서 만약 재판관이 임명 안 됐는데도 임명이 돼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기각이 되는 거. 그래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6인 미만 그러니까 5인만 찬성을 하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기각이. 6인 이상 6대2가 되건 6대3이 되든 그렇게 되면 인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게 국론이 갈라져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으로 발전된다. 와, 저는 이거 굉장히 두렵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입니다. 한국의 CDS 5년물 채권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CDS 5년물 채권 수익률을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CDS 프리미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라의 신용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3월 31일을 보십시오. 37.19까지 올라갔습니다. 37.19.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나라의 위험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요. 한꺼번에 커질 때는 쑥 올라갑니다. 쑥 올라가요. 2022년 11월 4일에 76.77까지 올라간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 23일에 61.25까지 올라갔던 것도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올라가거든. 순식간에. 지금 37.19입니다. 저는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상황 지금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나라가 무너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시기든 단죄하면 됩니다. 뭐 언젠가는 선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 선거에서 우리가 심판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 이제 우리들의 시간으로 왔습니다. 헌재가 발표를 하고 나면 국민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이 어떻게 할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이잖아요. 내우외환. 한자 그대로 내우외환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백척간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누란지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자성어를 다 동원해도 지금의 위기를 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
지금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적으로 또 법리와 원칙에 맞게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폭풍전야라는 겁니다.